안녕하세요, 프리한사시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동양고속 공부 마무리로 동양고속의 자산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니까 동양고속이 버스터미널이나 정비공장 같은 부동산이 좀 많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제가 부활못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보다는 정보 차원에서 오늘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실 PBR 자체가 순자산으로 시가총액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결국에는 분기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부동산의 장부가가 실제를 반영하고 있느냐가 자산 가치의 재평가의 기준이 될 듯 합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대로 동양구석은 PBR 0.6에서 0.8 사이로 움직였고 현재는 0.6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PBR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한 30% 정도 할인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양구석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금액이 큰 논현동 벤츠 매장이 되겠습니다. 어, 분기 보고서상에는 787억 정도로 좀 표현이 되어 있고요.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한 거는 한 767억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고 강남에 사시면서 벤츠를 구매해 보신 형님들은 아마 가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동양구석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가장 높은 가치의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택 고속버스 터미널이 되겠고요. 147평 정도가 돼 있고 분기 보고서에는 한 18억 정도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버스 터미널은 평택 시내에 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마산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약 500평 정도의 토지 부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시가는 한 108억 정도, 토지와 건물 합쳐서 108억 정도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뭐 터미널들이 다 그렇지만 마산 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마산이란 지역 자체가 수도권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지방이지만 그래도 마산시에서는 주요 그러니까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요. 네 번째 자산이 조금, 가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잘 부활못이긴 하지만,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 동양고속의 정비 공장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한 1946평 정도가 되고요. 지금 시가는 한 173억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946평이기 때문에 부지가 이제 굉장히 넓고, 안양 정도 되면은 수도권이고, 그래도 수도권 중에서는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큰 논현동 벤츠 매장과 더불어 그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제 판단입니다. 제가 부활못이긴 하지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산 터미널입니다. 기존에 노후된 터미널을 부수고 그 위치에 동양고속에서 신식 건물을 지었고요. 약 961평이 되겠고 여기가 좀 특이한데 시가가 28억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보면 28억이 아닐 것 같아서 좀 찾아보니까 해당 건물을 완공한 뒤에 상가 부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억 정도 되는 것은 동양고속 명의로 된 그 호실을 평가한 금액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호실들이 분양이 됐고 남은 호실에 한해서 지금 시가로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건물이랄지 이런 것들은 18억 정도로 평가가 돼 있는데 좀 너무 박하게 평가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부동산은 끝났고 결국에는 고속버스가 얼마의 가치 평가를 받느냐인데 고속버스는 278대를 소유하고 있고 지금 장부가액은 22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양고속이 보유 대수로 치면은 금호고속 다음으로 많은 대수를 좀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걸로 마켓시어를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호고속이 부동의 1위가 되겠고 30.9%,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동양고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8대 정도 있기 때문에 보유 순위가 2위 정도 되고요. 그래서 고속버스 평가 금액은 228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과 차량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기타 금융자산에 대해 평가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좀 생뚱맞긴 한데 JTBC 주식을 0.17% 갖고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JTBC는 상장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 상장이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정 시총을 보니까 한 2,875억 정도 됐는데 동양고속 지분 총액을 보니까 한 5억 정도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사를 갖고 있다는 거는 좀 놀랍긴 했는데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JTBC 뭐 참고로 좀 보니까 작년 매출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3,600억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35억 정도 됐기 때문에 매출은 좋지만 순이익이 좀 악화된 19년 이후로 계속 악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년도에는 133억 정도 됐네요. 이때 아마 그 최순실 보도로 엄청난 그 신뢰와 인지도를 얻었을 때가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제 예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반포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이 0.16%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상장 주식도 아니고 비상장도 아니기 때문에 가치 평가를 좀 하기 힘든데 최근 아니죠. 작년 초에 제한군인회에서 반포 이 버스 터미널 지분 5%를 1,000억 원 정도로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지분은 신세계 그룹에서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5%가 1,000억이기 때문에 기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양고속의 지분 총액이 한 32억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3조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약 4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놀랍긴 했는데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으로 동양고속의 자산에 기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양고속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부 자산들은 뭐 시가 자체가 그 제 가치를 받은 것 같은 부동산이나 자산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향후의 미래 가치 관점에서 자산 가치가 높은 부동산은 아무래도 강남에 있는 논현동 벤츠 매장과 그 다음에 안양 정비공장 요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산 가치 기준으로 동양고속을 투자하시고자 하는 형님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오늘 방송한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부동산의 빠삭한 뭐 지인이나 아니면 정보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강남에 핵심 요지니까 뭐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양고속 정비공장 같은 경우에는 금정역이나 뭐 여기 뭐 평촌이나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자산 가치 상승이 굉장히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000평에 달하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양고속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과 그 다음에 금융자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부동산 자산 중에서는 이 두 가지가 향후의 미래 가치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판단해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화 예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증에 ST의 1분기 실적이 이미 발표됐기 때문에 ST 1분기 실적을 좀 리뷰하는 시간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1분기 실적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주담 통화를 해서 본업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할 거고 꼭 하고자 하는 질문은 SRC 모듈 사업의 실체와 그 다음에 기업을 인수한다고 했는데 그 시점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진입 장벽이 있는 사업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주담 통화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공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제가 만약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간 내서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형님들의 투자와 인생을 응원하는 프리한 40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